저번에 잠깐 수업했던 거 내용들 기억 안 나시죠? 그냥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컴포넌트가 뭔지까지만 하고 바로 넘어갔었는데, 컴포넌트 다시 설명드리자면 액터의 구성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액터란 레벨에 배치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통틀어서 부르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 액터를 구성하는 요소가 컴포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자체만으로 레벨에 배치될 수는 없지만 액터의 구성 요소로서는 레벨에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리얼 공식 문서의 설명에 따르면 차는 액터, 그리고 그 차를 구성하는 바퀴, 운전대, 차체, 라이트 같은 걸 컴포넌트로 비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액터를 시험 삼아 두 개를 생성을 해봤었는데요. 먼저 액터 배치에 있는 액터를 그냥 끌어서 생성을 하는 방식이 있고, 얼리얼 엔진의 콘텐츠 드로어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고 블루프린트 클래스로 들어가서 액터를 생성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두 방식으로 생성하는 액터의 차이는, 하나는 이제 얼리얼 엔진에서 기본으로 만든 액터 그 자체를 소환하는 거고, 컨텐츠 드로어에서 새로이 만들어서 생성한 액터는 우리가 따로 또 다른 액터 클래스를 만들어서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의 부모와 자손 관계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이해가 편하실 텐데, 이 액터가 얼리얼 엔진에서 만든 그 액터 클래스이고, 여기에서 콘텐츠 드로어로 클릭을 해서 새롭게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액터라고 이름을 지었다면 이제 액터의 자손으로 테스트 액터가 생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자손은 부모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테스트 액터의 이제 액터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기능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기능들을 블루프린트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액터 블루프린트를 컨텐츠 드로어에서 생성한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하면은 블루프린트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뷰포트에서 스태틱 메쉬 실린더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디폴트 씬 루트를 스태틱 메쉬 실린더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포인트 라이트를 하나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원기둥을 감싸는 박스 콜리전도 추가를 했었고요. 여기서 박스 콜리전의 역할은 플레이어가 다가가서 이 박스 콜리전에 닿으면 특정 함수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생성을 한 겁니다. 해서 코드를 간단하게 짰었는데, 박스 컴포넌트가 오버랩이 되면, 그러니까 플레이어랑 닿으면 포인트 라이트 컴포넌트를 삭제해라. 그러니까 빛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가 빛이 잘 안 보여서 공간을 다 벽으로 가둔 상태에서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파란색 빛이 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내가 만들다 말았었지.
자, 액터를 배치를 한 다음에 직접 저 근처로 다가가면 잘 안 보이는데 빨간 빛이 꺼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빠르게 하고 넘겼었는데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액터 블루프린트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그 다음에 레벨 블루프린트랑 액터 블루프린트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밝아가지고 아까 제가 이렇게 방을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프로젝트 세팅의 자동 노출이라고 카메라가 빛의 양을 받는 거를 스스로 조절하는 그게 있어요, 기본으로. 그래서 그걸 비활성화하면은 빛이 많이 들어오든 적게 들어오든 일정한 양의 빛만 받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그 빛 사라지는 원기둥을 만드시고 돌아다녀 보셨다면은 이게 코드가 에러가 날 거거든요. 왜냐면은 빛을 한번 다가가면 빛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사라지고 다시 다가가거나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게 왜냐면 빛 라이트를 삭제하라 라는 함수인데 이미 포인트 라이트를 저희가 삭제를 했으니까 없는 걸 어떻게 없애냐 하면서 에러가 뜨는 거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개발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에러가 실수로 없는 걸 없애려고 한 적이 많아가지고 이런 에러가 있습니다. 해서 이거 말고 얘가 아니고 디스트로이 액터 말고 set light color 하셔가지고 빛의 색을 바꿔라 하면 이제 에러 없이 그냥 다가가면 빛이 꺼지는 대신에 파란빛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튼 그렇고요. 이제 레벨 블루프린트랑 액터 블루프린트 상호작용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블루프린트랑 액터 블루프린트를 상호작용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다른 두 액터의 정보를 서로 받으면서 조작을 할 때 그 사이 중간 경로로 레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겨줄 정보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드가 오버랩 하면은 색을 바꿔라 라고 하는 걸로 끝이죠. 이거를 이제 플립플롭이라는 제어문을 사용해서 한 번만 바뀌는 게 아니라 다가갈 때마다 색을 바꾸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벨로 정보를 넘길 때는 뭐 저 색깔 정보를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빛의 색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하는 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불 변수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일 때 불 변수가 true, 파란색일 때 false가 되도록 코드를 짰고요.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제 박스에 캐릭터가 오버랩 될 때마다 A문을 실행했다가 B문을 실행했다가 하면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원기둥의 빛이 계속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레벨 블루프린트로 들어가시면 이제 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뭘 할지를 그러니까 액터 두 번째 액터까지 만들고 레벨 블루프린트 짜는 게 더 나으니까 두 번째 액터까지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변수 추가하시고 셋 빠르게 짜고 이제 그 다음 액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액터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원기둥 불이 바뀌면 위치가 바뀌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겠다.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콘텐츠 들어오고 클릭해서 액터 선택하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여기 이름을 뭐 그냥 바닥이라 해놓고 다시 들어오셔서 스태틱 메쉬 컴포넌트 하고 밑에 스태틱 메쉬 디테일 보시면 어떤 스태틱 메쉬를 쓰느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 바닥으로 쓰기 좋은 거 플로어 메쉬 하나 선택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이제 이 플랫폼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건 이 원기둥의 캐릭터가 닿을 때마다 플랫폼이 정해진 두 위치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만들고 싶어요. 해서 그 움직일 두 위치를 변수로 저장을 할 겁니다. 오리진이랑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벡터 변수를 두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진에는 원래 위치,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에는 갈 위치를 저장을 할 건데 변수 끌어다가 set origin, set destination 만들어 주시고 지금 액터가 위치에 있는 위치 값을 읽어온 다음에 그 값을 오리진의 변수에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게임을 시작하면 오리진 변수에 지금 위치를 넣어라 고 코드를 짜놓고 그 뒤에는 그리고 그 오리진의 위치에 어떤 값을 더한 두 번째 위치를 데스티네이션에 집어넣어라 고 할 겁니다. 여기서 얼리얼 엔진 좌표 체계가 X는 오른쪽 왼쪽을 의미하고 Y는 앞 뒤 그리고 Z는 위 아래를 의미를 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유니티는 앞 뒤가 Z거든요. Z는 앞뒤고 Y가 위아래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유니티도 같이 배우실 분들은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움직일 위치 변수 지정을 해준 다음에 커스텀 이벤트라는 걸 만들 거예요. 커스텀 이벤트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이벤트들은 특정 조건이 있잖아요. 게임을 시작하면 실행하는 거, 아니면 액터가 오버래핑 되면 시작하는 이벤트, 아니면 그냥 틱마다 계속 매 프레임마다 반복되는 이벤트, 이렇게 조건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커스텀 이벤트 추가로 만들면 외부에서 이 이벤트를 호출을 해서 함수를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벤트를 두 개를 만들어 볼 건데, 하나는 데스티네이션으로 움직이는 무브라는 이벤트, 하나는 오리진으로 다시 돌아가는 리턴이라는 이벤트를 두 개 만들 겁니다. 커스텀 이벤트를 두 개 만들었고요. 여기서 시퀀스라는 걸 쓸 겁니다. 시퀀스가 뭔지는 코드 짠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오리진 하고 네, 코드 다 짰고요. 그래서 댄이 뭐냐? 시퀀스 댄이 저게 뭔 역할이냐? 이제 시퀀스는 그거예요. 연속으로 어떤 이벤트들을 한 번에 실행하는 건데, 그러면 그냥 함수를 이렇게 이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move component 2처럼 함수에 저렇게 시계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이 함수는 실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함수를 실행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 함수는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가렌이 이 스킬을 쓰는데 이동을 못해. 이 시퀀스를 안 쓰면. 예. 그러니까 시퀀스의 역할은 어떤 원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 중에 어떤 게 시간이 걸리는 함수다. 그러면 시퀀스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같이 실행할 수 있게끔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move component 2로 이 액터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액터 안 움직입니다. 그냥 된 저거 시퀀스 쓰고 싶어서 어거지로 만든 코드예요. 여튼 이제 두 번째 액터인 플로어라는 액터까지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이제 이 원기둥에서 생성했던 그 불 값을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받아서 그 레벨 블루프린트가 이 바닥 액터를 조작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뭔가를 많이 해놨는데 얘 떼고 비긴 플레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틱 이벤트 여기 있다. 자, 이게 레벨 블루프린트 코드입니다. 틱 이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 프레임마다 발생하는 이벤트고요. 그러니까 매 틱마다 테스트 액터, 아까 그 원기둥 액터의 변수 값인 라이트 온이 true인지 false인지 판단을 해서 true면 움직이는 함수 움직이는 이벤트를 발생시키고 false면 return이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액터를 어떻게 가져오나요? 하면은 뷰포트에서 저 액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레벨 블루프린트에 들어가시면 우클릭을 했을 때 레퍼런스 생성이 있어요. 그 액터에 대한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 오른쪽 위에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저거가 비활성화되어 있으면 이게 안 떠요. 이거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바닥도 레퍼런스 가져와야겠죠. 여기서 get light on 하면은 이렇게 변수 가지고 올 수 있고, 이거를 브랜치로 판단해서 플로어의 이벤트를 실행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다가갈 때마다 원기둥의 색이 바뀌면서 플랫폼도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해서 액터 블루프린트랑 레벨 블루프린트의 상호작용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캐릭터 블루프린트까지 나갈까? 한 번에 그냥. 캐릭터 블루프린트까지 끝냅시다. 자,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는 그냥 여태까지 얼리얼에서 기본으로 설정해 놓은 거를 갖다 쓰고 잠깐 보류하고 있었죠. 이거에 대해 배우는 거를. 캐릭터 블루프린트가 뭐냐 하면은 되게 액터의 자손이면서 손잡벌 됩니다. 손잡벌. 액터의 자식이 폰이고 폰의 자식이 캐릭터예요. 액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에 배치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전체를 칭하는 뜻이고, 그 중에서도 자손 폰은 AI나 플레이어의 입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액터를 따로 부르고요. 그 중에서도 캐릭터 블루프린트는 걸어다니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추가된 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어다니기 위한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이따가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캐릭터 블루프린트가 지금 저희가 계속 얼리얼 엔진에 기본 생성해 준 거 쓰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하면은 월드 세팅에 게임 모드 오버라이드에 디폴트 폰 클래스 하시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파일의 돋보기 모양 클릭하시면 그 위치로 바로 이동이 되고요. 한번 여기 들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뷰포트로 넘어가면 이렇게 지금 저희가 조작하고 있는 캐릭터 모습이 보이죠? 카메라 하나랑
그래서 컴포넌트들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캡슐 컴포넌트는 히트박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화살표 컴포넌트는 이제 보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 넣어놓은 컴포넌트입니다. 실제 인게임에선 보이지 않아요. 스켈레탈 메쉬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는 메쉬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캐릭터의 실질적인 저희가 볼 수 있는 몸은 스켈레탈 메쉬예요. 스태틱 메쉬랑은 다르게 폴리곤이랑 스태틱 메쉬는 폴리곤만 있는데 스태틱 메쉬는 폴리곤만 있는데 스켈레탈 메쉬는 본이라는 게 같이 있어요. 이 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 스켈레탈 메쉬들은 애니메이션을 입혀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캐릭터 무브먼트라는 게 또 있는데 저건 이제 캐릭터 움직임 관련 로직들이 들어 있습니다. 캐릭터 움직임 같은 거 코드를 만드실 때 캐릭터 무브먼트에 있는 걸 레퍼런스로 가져오실 때가 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설명할 게 저기 C++ 에서 편집이랑 그런 내용 없는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C++에서 편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저 third person 캐릭터가 기본적으로 C++ 안에서 생성한 컴포넌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블루프린트만 배우잖아요. 블루프린트만 배우면은 저희가 이 얘들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C++ 직접 들어가셔서 고쳐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 컴포넌트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디테일로 옵션 정도만 바꿀 수 있어요. 그거 이외에 있는 C++로 편집 안 나와 있는 카메라 붐이랑 팔로우 카메라는 그냥 저희가 이 캐릭터를 볼 수 있게 하는 카메라의 구성 요소들이고요. 플레이어 입력 그냥 이거를 갖고 오게 되는데 굳이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플레이어가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받아서 움직이는지 정도만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어가 키보드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움직이는 입력을 넣으면요, 플레이어 인풋 매핑을 통해서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캐릭터가 입력을 받아서 움직인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코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거고요. 플레이어 인풋 매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원래 프로젝트 세팅에서 하는 얼리어렌지 4부터 쓰던 방식이 있고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이라고 얼리얼 5부터 만들어진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은 콘텐츠 드로어에서 저희가 블루프린트 클래스 생성하는 것 마냥 만드실 수가 있는데 기존 방식은 프로젝트 세팅에서 이제 별도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이 중에서 BP Third Person 캐릭터는 Enhanced Input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기존 방식을 왜 알려주느냐 하면은 올리업 카피 프로젝트 할 때는 올리업 카피 프로젝트에 쓸 무브먼트 시스템이 기존 입력 방식을 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거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을 쓰고 있으니까 인핸스드 인풋 시스템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미 완성이 돼 있어서 저희는 그냥 저거를 뒤져보면서 아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만 하면 돼요. 캐릭터 어디 갔지? 다시 예.
서드 펄스 파일 폴더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제 인풋 폴더 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입력 액션이랑 입력 매핑 컨텍스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입력 액션은 입력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바꿔주는 걸 역할을 맡고요. 입력 매핑 컨텍스트는 그 입력 액션을 발동시킬 키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해서 블루프린트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냐 하면 여기 있다. 일단 비긴 플레이부터 봐야겠는데 어디 갔지? 이거 사라졌지. 왜 없냐 이거. 안 보이는 관계로 그냥 PPT 보고 할게요. 자, 캐릭터 블루프린트 그냥 코드 해석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직접 구현하면 좀 오래 걸릴 거라 처음부터 다시 구현하면. 캐릭터 블루프린트는 비긴 플레이 이벤트에서 이제 인풋 매핑을 추가를 해요. 만들어 놓은 인풋 매핑을 추가를 하는 코드가 있고요. 이거는 딱히 볼 거 없고, 카메라 인풋은 카메라 시점 당연히 이동하는 역할이고요. 여기서 IA 룩, 그러니까 인풋 액션 룩을 이벤트로 가져와서 함수를 실행을 하는 모습인데, 입력 액션에도 자료형이 있어요. 불이 있고, 눌렀느냐 뗐느냐 밖에 없는 불도 있고, 아예 이렇게 벡터 2D, 그러니까 X랑 Y 값만 가지고 있는 자료형도 있고요. 플로트 값도 있고, 그렇습니다. 키보드 입력 같은 거 쓸 때는 디지털 불 방식 주로 쓰고요. 엑시스 1D 같은 건 이제 게임패드의 아날로그 스틱이었나? 그거는 값이 되게 얼마나 스틱을 당기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잖아요. 그거 할 때 쓰고요. 벡터 2D는 X, Y, 저거는 키 입력들을 보통 키 입력 여러 개를 한 번에 합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이 값으로 돌려주는 방식 주로 씁니다. 여기는 움직이는 부분인데 WASD로 여기는 그냥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무브먼트 인풋을 여기가 좌우 움직임이고 뒤에가 앞뒤 움직임을 담당하는데 여기 있는 두 코드는 그냥 플레이어 시점 기준으로 오른쪽이 어디인지 구하는 벡터 값을 구한 다음에 인풋 값만큼 움직이고 포워드 백워드는 그것처럼 캐릭터 시점 기준의 앞에 방향을 보는 벡터 값을 구한 다음에 y 값을 만큼 움직이고 대충 그런 코드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터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요. 로테이터에서 X축으로 기준을 하고 회전하는 걸 롤,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걸 피치,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걸 요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왜 알려드렸냐면 아까 처음에 카메라 인풋 때 add 컨트롤러 야우 인풋, add 컨트롤러 피치 인풋이 있죠. 그래서 이 명칭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는. 점프는 되게 간단해요.
점프 액션이 트리거 되면 점프를 해라. 점프가 끝나면 점프를 멈춰라. 한 간단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유튜브 강의 찾아보셔서 캐릭터의 또 다른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